이단 저디야 참고적으로 제가 카페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카페에 이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지금 요게 외성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요약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치료에 관련되는 제안서는 요 앞부분에 들어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굳이 필요가 없고, 이 외성 스트레스 장애에 관련돼서 인간의 마음과 심리부터 시작을 해서 외성 스트레스가 발생되는 거, 그 다음에 기존의 치료법을 어떻게 치료하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쭉 이제 일련의 과정으로 이제 배운 과정이고, 개념이라든가 원리라든가 치료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고, 그래서 요거를 요약 정리를 해서 아마도 카페에 아마 서류를 올려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아직 세 분은 가입을 안 하셨습니다. 참고를 해두시면 됩니다. 딱히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설령 가입을 하셨더라도 영상은 한 번도 안 보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조회수가 다 0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일을 하시면서 또는 일상을 생활하고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또 내가 또는 상대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러면 이 사람이 외상 스트레스에 나름대로 어쨌든 노출이 됐거나 또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 그때는 이제 기존에 하던 내용에 물론 여러분들이 필기했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서 또 찾기를 하겠지만, 또 여러 정보도 찾기를 하겠지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럴 때 카페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거는 공개를 해놓은 거고, 다른 사람들은 그 영상을 못 봅니다. 여러분들만 볼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해놨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검색을 해보고 그때서 다시 공부를 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실질적으로 그런 거를 정확하게, 그리고 또 어느 정도를 이해를 해야 될지 한 그런 내용들을 아마 가져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수업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수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꼭 필요로 하는, 언젠가는 또 쓸 수 있는, 물론 쓰는 날이 안 오는 건 상관이 없고요. 근데 혹시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한번 이제 그렇게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길게 안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무 길게 하면 여러분들이 힘드시니까 그래도 수업 시간은 정해야 되니까. 자, 외상 스트레스 장애 예방법에 관련된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에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방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이 됐을 때, 요거는 뭐냐면은 장애가 아직 아닌, 디소더가 아직은 아니거든요. 강력한 외상 트라우마가 나에게 딱 발생이 됐을 때, 이때 장애로 전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장애로 전환되지 않도록 하는,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 예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상 스트레스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또 하나는 외상 스트레스가 설령 발생이 되더라도 장애로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 여기에 관련되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외상 스트레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릴 때는 외적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부분을 다뤘어요. 그런데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에 맞먹는 것이 바로 내적으로도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 심리장애 하나가 심리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심리 문제는 심리가 회복력,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회복력을 갖고 있지만, 심리 장애는 세 개 중에 하나 이상이 장애가 발생이 돼서 회복력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어떤 도움이 들어오더라도 회복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심리가 하나 장애가 발생을 한 거, 우리는 그걸 일반적인 심리 장애라고 표현하고, 심리가 두 개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심리가 세 개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그래서 이 하나일 때와 두 개일 때 또는 세 개일 때, 이때는 회복력이 상실된데, 하나가 상실되었냐, 두 개가 상실되었냐, 세 개가 상실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의 강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10배로 늘어나는 정도로 굉장히 강력해지거든요. 이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자,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가 세 개가 장애가 발생됐다. 그러면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 세 개가 발생될 정도 되려 그러면은
첫 번째 외적인 관련돼서 들어올 때 생명과 연결이 될 때 생명과 연결되는 겁니다. 자기 목숨하고 연결이 되거나 또는 타인의 어떤 사망이라든가 기타 등 이걸 직접 목격을 하고 전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게 그런 어떤 트라우마를 겪게 되는 거, 이게 생명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 생명은 몸과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마음과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작용되고 있는 심리세계가 마음에 관련된 강력한 트라우마에 의해서 심리세계가 장애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과 이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연결해 주는 게 여기 심리거든요. 그래서 인식과 기억, 이 표현이 있는데 하나, 둘, 세 개가 요게 심리입니다. 야, 그러면은 어떤 형태 되면 이 몸에 관련되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이 세 개가 장애가 발생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마음의 작용이 멈출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바로 이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강력한 트라우마에 의해서, 즉 몸은 괜찮은데 몸은 괜찮지만 이 마음이 죽을 위기에 처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인간으로서 작용되고 있는 이 내 나름대로 행복하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이것이 완전히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장애를 일으켜버립니다. 그리고 얘는 정상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과 몸과 연결되어 있는 이 생명과 연결된 것,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위기를 들어가게 되는 이런 두 가지 경우가 바로 외상 스트레스 장애를 유발하게 되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뭐냐면 외상이거든요.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다 그러면 외상이라는 얘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자, 그래서 무엇을 갖냐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생명과 연결이 됐던 마음과 연결이 됐던 외부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런 강력한 트라우마에서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강력한 트라우마에서 만들어지는 걸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여러분이랑 쭉 살펴오면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는데 내가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왜 그러냐면 생명과 연결되고 몸과 관련돼서 마음과 관련돼서 외부로부터 트라우마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겠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외부에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발생되는 것 자체를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못 막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빵! 그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이야. 그래서 외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반드시 여기 입원에서 발생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발생이 됐을 때 장애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외부에 관련되는 이 트라우마는 발생됐을 때 장애를 넘어가지 않게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부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 심리가 하나가 고장났어. 하나가 장애가 생겼어. 그런데 자기 딴은 막 노력한다고 하는데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보니까 또 조금 있으니까 두 개가 또 장애가 발생하고 이 두 개가 장애가 발생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또 노력하다 보니까 또 세 개가 장애가 발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바로 내부 트라우마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즉 심리를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우리 내부 트라우마에 의해서도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외부 트라우마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고요. 내부 트라우마에 관련돼서 발생이 될 때 어떤 형태가 되냐면 심리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이 심리 문제는 뭘로 한다 그랬습니까? 회복력을 갖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회복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변에 내 자신이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내 나름대로 독서를 한다든가 여행을 간다든가 또는 내가 뭔가를 행동을 하거나 또는 생각을 하거나 강연을 본다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내 어떤 특정한 정보들을 유입을 시켜서 그래서 나를 회복시켜 나가는 게 바로 이 심리 문제인데 왜 회복력을 갖고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다든가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너 이렇게 한번 해. 이럴 때는 한번 이렇게 해봐라. 아, 그렇게 해보는 거니까 굉장히 편해졌어.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갈 때 무엇인가 도움을 내가 나한테 도움을 주던 외부로부터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주던 이렇게 도움이 되면 이 심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거는 문제만 해결하면 돼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나를 돕던 타인이 나를 도와주던. 그래서 내가 나를 도와주는 게 별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전문가에게 나 좀 도와줘. 해서 내가 이래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당신이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 그러냐. 그런 거는
우리가 어떤 부류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하면은 금방 회복이 되더라. 아, 그렇습니까? 가족도 열려보니까 되는 거야. 그거에 전문가들이니까. 자, 우리는 요거를 힐링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힐링 방법이라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처라든가 또는 스트레스라든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이냐,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자, 그런데 해결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잘 안 돼.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도움도 받고 뭐도 받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도움을 잘못 받았어. 만약에 도움이 잘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고장나겠죠. 왜냐면 시간이 일정 기간 지나서 원래는 회복을 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된 거에 잘못된 도움을 받게 되면 이 심리가 문제에서 어디로 가냐면 문제가 일정 기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장애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기냐면 여기서 왜곡되면은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하나. 자,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이로 들어가느냐? 왜곡된 도움, 잘못된 도움입니다. 그리고 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몰라요. 도와주는 사람도 그걸 몰라요. 그러면은 그 사람 어디로 가냐? 심리장애로 들어가 버립니다. 왜? 일정 기간이 경과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가 일정 기간 경과가 되니까 회복력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회복력이 없어져서 이제 심리장애, 우리가 세 개니까 인식장애 또는 기억장애 그리고 표현장애 이렇게 나타나는데 인식장애는 대표적인 게 공황장애예요. 불안장애라든가 공황장애, 강박증 이런 것들이 다 인식장애거든요. 그리고 기억장애 대표적인 게 우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표현장애 대표적인 게 중독증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떤 이런 심리장애가 발전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외부 트라우마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내부에서 트라우마가 점점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도움받으면 받을수록 뭐가 만들어집니까? 점점 트라우마가 커지는 거예요. 키우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0만큼의 트라우마인데 여기는 마이너스 100만큼의 트라우마로 커져버린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심리가 하나가 장애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른 심리 두 개가 남아있잖아요. 요 다른 심리는 요 두 개를 가지고서 아직은 얘가 회복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얘는 회복력을 상실해버렸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도와주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를 하냐면 심리장애 하나 들어가 있거나 문제에서 잘 되지 않아서 하나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를 가냐면 여기에 또 이거 가지고도 안 됐는데 얘를 갖다가 여기다 또 접목을 시켜요. 그럼 또 어떻게 될까요? 문제 해결 안 됐던 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데 지금 장애로 들어갔으니까 더 악화되겠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 힐링 방법을 여기다 적용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장애가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이 문제 해결할 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회복력이 상실되고 난 다음에 힐링 방법이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위험해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칼이 음식 만들고 정말 뭔가 소중하고 우리가 필요한 데 쓰이면 정말 좋은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범죄에 쓰기 시작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랑 원리가 같아요. 좋다 나쁘다를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는 뭘로 들어옵니까? 나를 찌르는 칼로 들어오는 겁니다. 원래는 정말 소중하고 너무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걸로 썼었는데 밥 먹는 용도로 무슨 용도로 쓰던 거를 이제 내가 나를 자해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이런 형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힐링 방법을 여기다 적용하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힐링 방법으로는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 더 힘들어졌어. 그러니까 뭘 합니까? 내가 찾아봐야지 해서 뭐를 합니까?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뭐를 하냐면 심리 관련되는 자격증을 딴다든가 학교에 내가 진학을 해가지고 내가 일을 한번 해봐야 제대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뭐도 하고 이게 문제 있을 때는 괜찮아요.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데 장애에 들어가서 만약에 이걸 하게 되면 공부한 만큼 내가 내 나름대로 그거를 가진 만큼 뭐가 만들냐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심리장애가 두 개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00단위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도움이 안 돼서 이거 방법을 썼는데 이걸로 더 악화가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한 단계를 더 나갑니다.
이 강력한 거를 배워서 누구 용도로? 타인들을 치료한다, 타인들을 해결해준다 막 하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랬구나 라고 하면서 뭘로 갑니까? 내 자신이 점점 내면이 무너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부 트라우마를 키웁니다. 내부 트라우마가 왜 커지냐면 자기에 의해서 커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의해서. 그래서 심리장애가 또 두 개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뭐냐? 조울증, 그 다음에 심리적 조현병. 심리적 조현병이라든가 조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히스테리라든가 이런 게 심리가 두 개가 장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 장애가 두 개가 딱 발생이 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뭐를 합니까? 이 사람들이 또 뭔가 방법을 찾습니다. 힐링법. 그리고 더 미친 듯이 뭔가를 해요. 그나마 조금 즐겁고 괜찮고 뭐 할 때는 어딘가에 막 몰입해가지고 뭔가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무너지면은 완전히 자기 인생 다 무너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다 보니까 얘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에서 두 개 망가졌는데 그 다음에 두 개에서 이제는 심리가 세 개가 장애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만이라는 강력한 트라우마가 누가? 내 내부에서 내가 만들어버립니다. 내 내부에서. 자, 그러면 내부의 트라우마는 달리 발생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외부 트라우마는 나에 의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내부 트라우마는 내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보죠. 내가 심리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도움을 받거나 내가 여행을 갔다 온다든가 스트레스 힐링을 하기 위해서 뭐 낚시를 간다든가 바둑을 둔다든가 우리 취미생활을 한다든가 또 뭐 있습니까? 잠을 잔다든가 여러 가지 또 상담을 받는다든가 코칭을 받고 조언을 하고 교회나 성당이라든가 또는 절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나름대로 뭐 조언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름대로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그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을 마신다든가 이야기를 나눈다든가 이게 다 뭐냐면 힐링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일주일, 2주일 이렇게 계속 했는데도 뭔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때 뭐를 느껴야 돼요? 아, 방법이 잘못됐구나. 그러니까 빨리 알아야 돼요. 빨리 나에게 맞는 방법을, 여기서 힐링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찾으면은 뭐가 만듭니까? 그 다음에 악화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예방하는 게.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심리 문제가 원래대로 돌아오니까 내부적인 내부 트라우마에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까지 전달해 들어가는 걸 막을 수가 있거든요. 발생이 안 되도록 막을 수 있어요. 대부분들은 여기서 막을 수 있습니다. 기침이 날 때, 그래, 그 고춧가루에다 팍 해가지고, 한번 봤는데, 그러면 나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났는데. 이게 내일 되고 모레 되는데도 이게 안 사라져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춧가루 가지고 이거 합니까? 그랬다 난리 납니다. 그럴 때는 어디 갑니까? 이제 가까운 병원에 갑니다. 안 갑니까? 가가지고 하다못해 주사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약 타가지고 3일치 약을 타서 좀 먹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한 3일 정도 지났는데, 그래도 안 나요.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때는? 그러면 또 가가지고 또 주사 맞고 또 합니까? 바보 아니냐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일주일이 가고, 벌써 내가 기침하기 시작한 게 일주일이 넘어가고, 벌써 2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볼 것도 없어요. 가서 일단 찍어봐야 돼. 찍어보니 폐렴이래. 나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왜? 그동안 뭐를 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나를 악화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하냐면, 지금 현재 관련되는 이 예방은, 물론 예방을 미리 해놓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내가 심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을 해놓은 거, 그건 어찌 보면 심리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하라 그래도 말 안 듣습니다. 하라 그래도 말 안 들어요. 뭐 그거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이런 심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고 스트레스와 상처가 발생이 됐을 때 자가 힐링 시스템을 만드는 것, 그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렇게 기업 세미나라든가 그 다음에 강연을, 저는 일회성 강연은 안 합니다. 그러면 안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10회차에 걸치는 그런 강연이라든가, 요번에 이제 일본에서 11월 7일 날 목요일이다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실제로 강연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를 알려주거든요. 그게 몇 개만 작용을 해도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받는 스트레스 어지간한 거는 심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인을 스스로가 예방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거 문제는 발생이 안 될지 몰라도 이 외부 트라우마 발생되는 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예방을 하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지 않고. 자, 그래서 이런 힐링 방법을 쓰다가 아니면은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내가 이걸 놓쳤어. 그러면은 지금 나에게 공황장애가 발생됐구나. 그 다음에 또 나에게 우울증이 발생됐구나. 또는 나에게 중독증이 발생됐구나. 내가 성격이 좀 이상해. 다른 사람들은 다 맞다는데 나는 저게 맞다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의식장애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내 지금 심리가 하나가 지금 뭔가가 장애가 발생을 한 거예요. 정신병이 아닙니다. 심리 장애가 발생을 하고요. 그러면은 그때는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나한테 심리의 하나가 장애가 발생을 했구나.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심리 장애를 심리 문제 해결하듯이 과연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에 심리 장애 한 개를 치료할 수 있는 여기에다 치료를 하고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야 돼요. 그때는 치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보겠다, 뭘 하겠다, 계속 가면 더 악화되니까, 그럴 때 뭐를 합니까? 내가 심리 장애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치료하겠다? 회복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나를 치료합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치료하는 방법은 없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서, 그래서 내가 심리 장애에 관련되는 치료법을 찾아서, 왜? 세 개가 장애, 이 세 개 장애에서 또 두 개 장애, 하나 장애,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치료되는 속도가. 자, 예를 들어서 이건 폐암이고, 여기 폐렴이고, 여기는 독감이라고 쳐요. 어떤 게 더 빨리 치료될까요? 독감이 더 빨리 치료됩니다. 그 다음에 폐렴이고요. 그 다음에 폐암 정도면은, 벌써 이미 완치료 기간이 5년을 잡으면 막 연단위로 필요하거든요, 그런 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여기서라도 예방을 해야 됩니다. 이거일 때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디로 간 거냐? 폐렴으로, 폐암으로 가는 이 더 악화되는 거를 예방을 하고, 원래대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대로.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에요. 그때도. 그래서 왜 그때도 아직도 여기서 정리를 해버리면 여기로 안 들어가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는 안 내려가거든요. 그게 또한 예방이에요. 발생하지 않도록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 좋다 이거야. 내가 이번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울증이 생겼고 이거 뭐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조울증 생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울증이 생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히스테리가 생겼고, 히스테리 증세가 나오면 평생 사람이 진짜 괜찮습니다. 진짜 괜찮아요. 멀쩡해. 그러다가 자기가 신경질 나는 일이라든가 뭐 하나 생기면 순간 정신이 잃어버립니다. 그때 내 여기에 뭐가 들려있어요? 이상한 게 하나 들려있으면 그거 가지고 나이가 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조현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조현병은 진짜 조현병이다라고 정신의학에서 조현병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 뇌에 정신 기질적인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질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게 만약에 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뇌에 전혀 이상하고 MRI나 뭐나 기타 등등 이게 이상이 없어. 그러면 그거는 심리적 조현병이에요. 심리장애가 두 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자꾸 정신병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미치는 거예요. 정신병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장애 두 개가 됐다. 지금 나에게 심리적 조현병이 생겼구나. 나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생겼구나. 이거 어떻게 하지? 뭔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거를 또한 마찬가지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치료를 해서 어디로? 심리문제 이전 단계를 나를 돌려야 돼요. 뇌를 돌려야 됩니다. 그러나 심리장애 하나 치료하는 것보다는 기간도 소요되고 당연히 기간이 소요되죠. 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내가 의지를 갖고 또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른 비용 많이 들어가게 될 거. 그거보다는 더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거를 치료하는 사람은 그거 충분히 알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도 여기서 요 외성 스트레스 안에 들어가는 건 막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대로 되돌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 장애 예방법에서 내부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방법은 치료법이 힐링 방법을 제대로 쓰면 여기에서 밑으로 안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기 딴에 무조건 옳다 생각하고 계속 가다 보면 치료 시기를 잃어버려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시기,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 시기들이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가끔 이제 요즘은 많이 찾아오는 사람들이 조울증 환자들이 심리적 조현병 환자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많이 찾아오는데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여기 들어와 있으면은 심장에 두 개 들어와 있으면 정신병으로 오해하기 딱 쉽거든요. 그럼 정신의학과에 가서
MRI, 기타 등등 관련되는 뇌에 기질적으로 문제없다라는 거 그거를 가지고 와라, 서류를. 그리고 반드시 약을 복용. 이건 제가 나중에 치료 원리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관련되는 내용을 제가 꼭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상 없어. 그러면 정확해요. 이 두 개. 그럼 치료하자. 대신 조건이 있다. 이제 이게 나중에 치료 원리를 보면은 약물 치료와 병행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치료법이 없으면 약물 치료 100번 해도 약 끊는 순간 다시 나타나요. 이건. 자, 그래서 이 심리장애 두 개일 때까지는 물론 기간이 오래 소요됩니다. 기간이 하나보다는 더 오래 소요돼요. 10배 소요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트라우마가 10배가 커졌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가면 100배 커진 거예요. 여기에서 불과 10만큼 노력하면 됐었던 거를 1000배를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치료하는데 기간과 비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의 노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력이 많이 들어가겠어요. 그거를 끌고 가야 돼요. 치료하는 사람은.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 치료는 진짜 눈물겨운 사투예요, 사투. 이 사투를 해야 되거든요.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치료 원리 때, 치료 개념 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갈 때 심리 문제에서 심리 장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게 예방법이고요. 그걸 빨리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냐면 내가 심리 장애냐, 심리 문제냐를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한국 심리교육 관련되는 유튜브에 유튜브에다 제가 영상을 공개해놨습니다. 심리 문제와 심리 장애를 구별하는 방법. 진짜 원래 지금 다 공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게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 진짜 제가 하는 얘기 다 사이비고 개뿔 뜯어먹는 소리예요. 왜 안 하던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괜찮아요. 저는 그냥 할 거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왜 그 개념부터 좀 잡자는 거예요. 심리 문제인지 심리 장애인지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아무거나 막 쓰면 계속 빠져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옛날엔 조현병이 극히 드물었어요. 지금 굉장히 보편화됐어요. 여러분들 옆에 있을지도 몰라요. 왜? 겉으로 볼 땐 멀쩡하니까. 그러다가 한번 스트레스 들어오거나 또 문제 하나 딱 생기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강력범죄 맞춰지려는 거예요. 그래서 강력범죄 관련해서 나중에 보니까 뭐 정신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나중에 보니까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옆에 주변에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닌데 법 없이도 살 사람인데 그 사람은 맞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뭡니까? 본인이 그거를 문제가 있는지 장애가 있는지조차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얘기예요. 주변 사람들 다 마찬가지고. 그거를 항상 염두를 해두고 예방은 분명히 몇 번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안 생기면 가장 좋죠. 힐링되면 가장 좋죠. 여기에서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임직원들,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체에 관련된 힐링 시스템을 가지는 게 가장 훌륭한 예방법이에요. 문제도 안 생기지만 장애로 들어가지 않다는 가장 훌륭한 예방, 초기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바로 예를 들어 우리가 기침, 독감, 요즘 독감 예방 접종 맞잖아요. 맞으시나요? 저는 늘 맞습니다. 왜? 기침을 내가 한겨울 내내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엑스레이 찍었어요. 나 이상니까, 나 폐암인가 봐. 담배를 피니까요. 계속 찾아보고 제가 이제 한겨울에 그 짓은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1월 무조건 초되면은 무조건 넘어갑니다. 그럼 가면 일단 맞아요. 그럼 한겨울이 편해요. 그런데도 감기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예를 들어 그렇게 맞아서 80%를 예방할 수 있다면 그게 어디입니까? 확률적으로 내가 그래서 예방의학이 있는데 왜 심리에는 그 예방이 없냐는 거예요. 이 시스템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자체 힐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1순위고 두 번째는 심리 문제에서 심리 장애로 들어가지 않고 회복하는 정확한 그 사람에게 맞는 치료법이 두 번째 순위예요. 그거 놓치면은 그다음부터 또 가면 심리 장애에서 회복을 해야 되는데 심리 장애에서 다시 일로 내려가요. 여기를 또 차단해야 되거든요. 요거를 차단하는 여기서부터 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치료법이라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제가 한번 요번에 미국인 대상으로 하는 영어 테라피 투어에 미국인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 문제에 관련된 게 나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육을 할 때. 그러니까 나올 때 실제로 이런 일이 만약에 우울증 기타 등등 관련돼서 이런 심리장애 하나 가지고 나에게 나타났어.
그럼 심리치료를 어떻게 합니까? 당신네 나라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한마디로 얘기해요. 정신과 상담을 하고 약을 처방받는데요. 약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심리 상담은 뭐 하는 겁니까? 약을 처방하고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일단은 그걸 이제 다음에 제가 미국 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고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아예 건드리지도 않는데요. 아예 심리장애 이 두 번째 단계부터는 아예 손도 안 댄대요. 자, 그런데 요거를 내가 만들어지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걸 예방하고 심리 문제에서 심리장애를 들어가는 걸 예방하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이건 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데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빼다 박도 못하고 이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그거는 진짜 완전히 인생 걸고 치료를 해야 돼. 인생 전체를 걸어요, 그 사람. 왜냐하면 여기는 인생이 전부가 걸렸기 때문에. 그래서 죽던가 아니면 죽이던가 이 둘 중에 하나를 극단적인 선택이 여기서 안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치료 원리 때 설명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내부 트라우마에 관련되는 거를 발생하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은 많이 있어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문제에서 장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거 그리고 하나의 장애에서 두 개의 장애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이 관련되는 방법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근데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게 굉장히 아프고 슬퍼요. 왜? 방법을 인식을 못해요. 무조건 심리 문제는 심리를 치료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로 모든 것을 다 치료할 수 있어요. 만병통치약이야.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내가 PTSD에 관련되는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방, 특히 이 내부 트라우마는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내가 제대로 한번 내가 치료해봐야지 하고 닫아붙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끝은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이에요. 그 사람들의 끝은.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상담사들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할 때 너희들의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에 맞먹는 이 트라우마가 발생되면 네가 상담하는 사람들이 다 이로 넘어가는데 너 어떻게 감당하려고? 슈퍼비전이 자기들 뭐 내부 검열하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뭘 만들어주고 착각 좀 하지 마라.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어요. 돈 벌기 바빠요. 이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방법을 지금 현재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트라우마는 나의 선택과 결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자기가 만듭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거, 내가 도움을 요청했고 그 도움을 내가 받아들였잖아요. 내가 결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부 트라우마는 이 내려가는 건 다 본인이 결정합니다.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그런데 외부 트라우마가 발생을 했어요. 외부 트라우마. 이거는 발생 자체가 이거는 해당 사안이 안 돼요. 가만히 있는데 생기는 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생긴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환경에 의해서. 천재지변, 내가 가만히 있는데 막 지진이 나고 막 이랬어. 그 내가 지진 나게 했어요? 이게 흔들리면 지진 나나? 아니잖아요. 성수대교가 확 무너져 버렸어요. 액수로 많이 죽었어요. 예를 들어서요. 성수대교 내가 가서 발 몇 번 밟고 내가 거기서 운전했다 해서 대교가 무너지나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나도 모르게 발생되고 있는 나와 관계없이 외부에서 특정하게 발생되는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배우셨죠? 발생은 어디라고 했어요? 외상후 스트레스는 문제라고 얘기했죠. 외상후 스트레스는 이 문제는 그 대신 강력한 문제인 거예요. 세계가 다 흔들흔들거리는 거예요. 하나 흔들거려도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이 세계가 다 흔들거리는 문제가 세계가 다 발생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퍼센트가 돌아간다고 했습니까? 그냥 주변에서 뭘 필요로 합니까? 이 힐링 방법에서 몇 가지를 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하는 것도 왜 너무 힘드니까 세계가 다 문제 생겼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정신과에서 그거 검진해가지고 약물도 복용을 해야 되지. 그 다음에 주변에 뭐 종교인들 관련돼서 또 종교적으로 그 사람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면 종교에서도 또 목회 상담이라든가 또는 뭐 스님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위로 격려하고 그러면서 뭘 합니까? 종교적인 것도 진행이 되고 또 뭘 필요로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드냐. 그래도 네가 살아야지. 막 이렇게 가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도움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냐면 발생된 것이 사라집니다. 발생된 게.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발생됐다 그러면 야 그러지 말고 우리
그러면 너 종교 참, 지난번에 너 종교 결혼했잖아. 그러면 거기에 좀 괜찮은 뭐 성당이다 그러면 신부님한테 요청해가지고 신부님 오셔가지고 뭐 관련되는 미사라든가 이런 데 참여를 한다든가 하는 고해성사를 한다든가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해서 안정시키고 또 다니면서 주변에서 누구나 우리 뭐 방방 조 짜듯이 그래 가면서 참 얼마나 힘드냐. 그래 돌아보고 챙겨보고 그리고 데리고서 또 정신과도 가서 또 약 처방도 받고 진짜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에게 그게 발생됐어요. 그러면 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죽고 사는 문제를 잘못하는 데를 가거든요. 평생은. 그러면 지금 내가 힘들 때 이걸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초기와 같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은 약 60에서 70%가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원래대로. 60, 70%가 돌아옵니다. 이 60, 70% 안에 들어가려면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하고 그거는 창피한 게 아닙니다.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 없어 라고 하더라도 주변에서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원래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60, 70% 많으면 70%까지 간다고 치면 그러면 나머지 30, 40%는 장애가 발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 외적에서 발생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한 내가 여기에서 외부 트라우마가 발생됐을 때 나에게 발생되거나 바로 주변에 발생이 됐을 때 그러면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그러면 만약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그러면 나 혼자 도와서는 안 돼요. 나 혼자 돕다가 본인이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 여기 관련된 이 힐링법에 관련된 거 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면 상담사의 도움도 받고 정신과 의사의 도움도 받고 누구 이걸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도와주고 이렇게 가면 그래도 70% 10명 중에 7명이 회복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큰 예방입니까? 안 그러면 그 사이에 인생이 왔다 갔다 그러는데요. 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가 치료의 개념이라든가 그 다음에 치료를 어떤 식으로 원리에서 진행을 하는지 그거는 다음 시간에 배우면 되는데 최소한 예방법에서는 만약에 나에게 발생됐다면 요청해야 돼요. 내 상사한테 또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나 좀 도와달라. 나 죽을 것 같아. 나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장애로 가게 되는데 지금 발생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진짜 나 좀 살려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물론 도와줄 놈한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뜯어먹어요. 세상이 그래. 그래도 가장 요즘은 인프라가 잘 돼 있잖아요.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찰이 됐던 아니면 사회복지 개념에 관련된 곳이 됐던 어디 주변에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성폭력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까? 제1우선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계열적에다 요청을 해야 되고 또 어디 내가 잘못했나요? 근데 왜 내 잘못이 돼야 되는데 사회가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70%가 그 안에 포함이 돼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 회복을 해야 돼. 그래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 태어났는데. 그런 거를 만들어줘야 돼. 주변에서. 내가 그런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내가 그걸 요청을 하고 그러면 옆에 이런 관련되는 내용들에 필요하면 이 영상 보여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영상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럴 때 도움이 요청이 필요하다는데 저 좀 도와줘. 그러면 뭐 관련되는 뭐 약물 치료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종교적으로도 또 뭐가 누구든 도와줍니다. 누구든.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 진짜 많거든. 아직은 그렇게 우리 마음이 황폐화됐고 거의 쓰레기, 다 쓰레기는 아니에요. 아직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도와줄 수 있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서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야 외상 스트레스 장애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외상 스트레스 장애에 들어가면 내 인생 전부를 걸어놓고 치료에 들어가야 돼요. 안 그러면 인생 죽느냐 사느냐고 합니다. 내가 죽느냐 사느냐 할 때 내가 죽느냐 하면 이제 자살위기고요. 그럼 내가 살려면 놈을 죽여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못 살아나요. 그 정도로 강력한 거거든요. 그러면 너무 위험하잖아요. 내가 죽던가 네가 죽던가 이게 돼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그래서 이거를 가기 전에 예방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심리도 마찬가지로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예방은 아주 사소한 이런 심리 문제가 발생되는 그 몇 가지를 가지고서 문제가 기왕이면 발생 안 되도록 하는 게 1순위고요. 내 자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트라우마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외부 트라우마가 만들어지면 그게 왜 너의 잘못이 아닌지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야 너가 원래대로 회복을 해서 돌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그들은 그 길을 찾아갑니다. 그 길로 왜? 아직은 장애가 아니니까. 아직은 장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고통을 받으면 회복하고 싶어하는 힘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거든. 근데 장애를 들어가게 되면 회복하려고 하는 힘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냥 고통 그 자체, 회복력이 없어요. 얼마나 위험한 건데. 그래서 외상 스트레스와 외상 스트레스 장애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외상 스트레스는 회복력이 아직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도움, 그 다음에 관심, 도움, 위로 몇 가지면 됩니다. 돈방 말고 이건 돈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예방법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실비해버립니다. 그리고 모아가지고 돈 주고 끝. 그 사람 나중에 일로 다 들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사람은 그래 먹고 사는 건 지장이 없어요. 돈은 주니까. 그러고 나면은 관심 다 사라지고 주변에서 다 관심 다 사라지고 그로부터 살아가는 사람은 어쩌라고요? 제가 제일 아파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범죄 피해자들. 제가 한번 포럼 때 한번 다뤘습니다. 범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강력범죄야.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초점이 어디에 맞춰집니까? 언론이든 뭐든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집니까? 가해자에 초점이 맞춥니다. 형량이 얼마가 된다, 늘려라, 뭐 해라, 뭐 그 다음에 이거 죽일 놈이다. 이슈가 자극적이잖아요. 아주. 그걸 다룹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지금 외상 스트레스 발생했는데 근데 가면 얘기해주잖아요. 뭐 정신과 뭐 도움이 되고 뭐가 되고 그 사람들요 거기 가서 한 번 하고 나면은 아우처리가 더 받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도와주는 사람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종교뿐만 아니라 이게 언제까지 원래대로 돌아올 때까지는 도와줘야 돼요. 그거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해야 돼요. 그거 구심점은 과연 누가 할 거야? 범죄 피해자에 관련된 치료는 구심점은 누가 해야 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이 경찰이라든가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복지단체에서라든가 이걸 할 때 유형에 따라 가지고 공조에 대해서 해서 이 사람들을 가해자는 처벌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뭔가 교정을 하고 뭐 하면 되겠죠. 그건 그 시설에서 하면 되는 거고 피해자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성폭력이 많이 발생한다. 여자들이 짧은 치마 그럼 미쳤어요? 성폭력은 그래서 발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글로 몰고 가요, 자꾸. 저는 이게 되게 아픕니다. 마찬가지로 범죄 피해도 마찬가지고 사별 트라우마를 겪습니다. 누가 오늘 교통사고로 죽었어. 요즘 통계 많이 나오잖아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 나옵니까? 오늘 재해 사고 몇 명, 사망자 몇 명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별 트라우마에 갑자기 가다가 교통사고로 확 가버렸어요. 그럼 남은 가족들은 다 외상 스트레스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보상금 돈을 주네 만에 2번 죽이는 거죠. 2번 죽이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즉 외상 트라우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아예 관심이. 자극적인 거, 자기 즐거운 거 나만 아니면 돼. 나한테 발생하면 내 가족들 다 날아가는데 내 가족에게 발생하면 그때 이제 내가 막은데 근데 뭐 방법 있어? 사회를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내가. 이게 현실입니다. 우리도 외상 트라우마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내부적으로 만든 건 내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예방은 할 수 있었지만 내가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지면 돼요. 근데 외부 트라우마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결정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도 얼마나 억울하겠어, 인생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다 가야 되는 게 인간으로 살아가는,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인데 그게 죽어버렸는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걸 말살돼버렸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관점에서 치료를 한번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외상 스트레스는 엄청난 강력한 고통을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여유가 있어요. 그래도 여유가 아직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내부 트라우마를 예방하는 방법, 내부 트라우마, 나 자신을 내가 무너뜨리는 거 예방하는 방법, 외부 트라우마가 발생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발생되었을 때 이런 자극적이고 가해적이고 그 다음에 그게 발생됐던 원인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피해본
그것도 당연히 가야 되겠지만 그거를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게 거기서 회복이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그러면서 또 이 사람들이 나중에 또 그런 사례가 발생됐을 때 또 마찬가지로 초기와 같이 정말 도와줘. 내가 겪어봤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아봤어. 그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월 지나면 거리 나가도 데모하고 왜 그래요? 장애를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 안 그러면 자기 못 살아요. 이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외상 스트레스 장애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뭔지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여러분들은 이 외상 스트레스라는 게 단순하게 어떤 뭐 전쟁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서 발생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최소한 이 과목에서 이번에 배우실 때 엄청 중요하구나 하는 걸 알고 설령 나에게 발생이 되거나 또는 타인에게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내가 가까운 데 있다면 한번 찾아보고 할 수 있는 방법, 얘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 돌아갑니다. 물론 그게 안 된다 그러면 빨리 치료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회복을 해서 다시 인간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좀 해주시고, 이 외상 스트레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닙니다. 나 힘들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오늘 내가 죽느냐? 저놈을 죽일까? 이걸로 들어가는 게 그 정도 안 그러면 못 살아요. 인간으로 살아가는 걸 이미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상 트라우마는 어디서 발생한다고? 몸에서 발생되는 외상 트라우마도 있지만 이 마음이 죽어가는 거에서 외상 트라우마도 발생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절대 그거를 간과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다 이 몸으로 어디죠? 신체에 의한 생명의 위협, 기타 등등 이걸로 인해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한다. 이건 의사들이 연구한 거예요. 의사들이. 몸은 의학 영역이니까요. 그런데 이 마음이 죽어가는 거는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으니까 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얘는. 그러면서 심리학으로 다 해결하는데. 그러니까 이 난리가 아닌 거예요.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계속 확대되고 있어요. 확대. 점점 확대됩니다. 기간도 짧습니다. 올해 발생되는 수치와 내년에 발생되는 수치가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어지간한 건 이제 수치도 안 잡혀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칼 2방 한 거는 괜찮아. 한 50방 한 게 이제 이슈가 돼요. 2방 가지고는 이슈화도 안 돼, 이제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장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세대예요. 그래서 정말로 이 관련된 내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방법에 관련된 거는 타인도 마찬가지지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은 나 자신부터 그리고 내 주변의 가족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한번 살펴보고서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방하는 차원으로 넘겨줄 수 있고 필요하다면 치료로 넘기면 되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에 관련된 다음번 수업에는 다다음 주인데 다음번 수업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치료의 개념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질문하셔도 됩니다. 아까 그 조현병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네. 비일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신상태도 정신적으로 네.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기일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거는 조현병이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정신병이라는 어떤 걸로 네, 정신질환. MRI나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신병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MRI라는 게 이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약을 투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면 정신병원에 넣거든요. 자, 문제는 뭐냐면 원인을 모르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교수님은 아까 조현병하고 심리적 조현병이라고 구분을 하셨는데 네. 뭐 MRI나 이런 걸 가져와라. 가져오면 내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져오는데 그걸 볼 때 이상이 없어. 소견서가 오잖아요. 정신적으로 이 뇌 기질적인 거는 없다라는 이게 소견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정신과의 약을 처방을 받고 그걸 복용하면서 이제 심리를 회복해 가기 시작합니다. 약물은 이제 치료 원리 들어가보면 알지만 이 외상 스트레스 장애급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이 2개 정도급으로 들어가면 약물과 병행해서 치료하지 않으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근데 조현병 자체가요. 네. 이게 MRI가 나타나지 않는 거거든요. 네. 근데 어떻게 MRI에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가지고 요즘은 연구가 많이 돼가지고요. 요즘은 연구가 많이 돼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걸 진행할 때 그냥 틱 찍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요즘 이거 검사 많이 하거든요. 신경검사부터. 그러면은 이 사람의 뇌 어느 부위에 이런 연구 진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타나요. 뇌에서. 요즘 그 정도까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제 많이 가는데 서울대병원 같은데, 서울대 정신과 병원 같은데 이런 데는 이걸 가지고서 뭘 하냐면 뇌의 흐름, 그걸 통해 가지고 그걸 찾아냅니다. 그걸 기질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뇌의 신경치료 및 약물치료가 병행이 돼야 돼요. 그런 경우에. 심리적인 것만으로는 안 돼요. 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미 몸에 이상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이거와 병행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몸과는 관계없이 진짜 말 그대로 이 두 개가 발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체적으로 보면은 조현병이라는 개념이 사실 조울증이라든가 히스테리아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이 업다운되는 과정에서 중간 과정에 회습치대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뇌가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다. 그럼 어떻게 가야 되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많이 알려주고 그러면 가장 좋은 거는 약물치료가 꾸준하게 병행이 되면서 심리치료가 동시에 병행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그 방법을 많이 택해요. 그래서 저는 있으면은 증세가 조금 약한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일반적인 정신과 관련되는 그런 약을 복용하면서 항우울제가 있고 항불안제가 있거든요. 정신과 약도 업돼 있는 거는 다운시키고 다운돼 있는 거는 업을 시키는 요런 조절하는 그런 약물로 처방을 합니다. 물론 뭐 필요한 경우에는 뭐 호르몬 치료하는 데도 있고 별의별 군데 다 있는데 어떤 방법이든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심리를 치료하는 사람이지 의학 영역에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몸의 이상 여부하고도 연결이 되겠다 판단이 들어가면 어쨌든 다시 정신과 영역하고 가능하면 같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내요. 근데 어디로 보내냐? 몰라요. 다녀오세요. 그래서 심리가 그렇게 큰 게 아니다 그러면은 저기 주변에 있는 정신과 가서 이 처방을 받아가지고 복용하면서 서서히 치료하고 여기와 함께 이 보조를 맞추고 그리고 정신과 의사에게 얘기를 할 때 지금 내가 여기서 이러이러한 심리를 치료 중에 있다는 걸 꼭 말씀을 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보니까 어디 신경정신과에서 보내서 왔는데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또 계세요. 의외로. 근데 그건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이 MRI라든가 이걸로는 안 나타나는 초기 증세들은 거의 안 나타나요. 아직 중증 증세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타나요. 확연하게 대뇌에 뭐가 많이 없다든가 이게 나타나거든요. 왜냐하면 악화돼 가면 그렇게 점점 이제 뇌세포하고 연결이 있는 것 같긴 하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뇌과학 쪽이나 그 다음에 신체 관련된 쪽은 잘 모르겠고 심리적 조현병에 관련되는 부분은 확실히 기질적 조현병과 심리적 조현병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다 정신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정신병, 정신질환으로 그건 뇌기질하고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이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우리가 외상스트레스 장애 치료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